네, 시민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616, 2626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0.63%. 요즘 6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미장인지 국내 시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도 오랜만에 좀 매수세로 돌아섰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못지않게 코스닥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773포인트. 야, 어느덧 이제 정말 800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코스닥의 질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들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어떤 전략 잡아가야 될지 특이점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 소개해드리죠.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흥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들 바라보셨는지 한 줄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볼까요? 네, 시장에는 큰 형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네. 한줄평은 큰 형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시장에는 두 명의 형이 존재합니다. 한 명은 기관과 외국인이 되겠고요. 또 네. 하나는 방구차가 되겠는데 준비한 자료가 방구차.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 들어보게 되면 요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게 되면 방역차, 보통은 저희는 방구차를 불렀는데 이 방구차가 오게 되면 어린이가 막 따라가게 됐는데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막 몰려가게 되면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까지 단타치로 막 몰려가게 되는데요.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찍어서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좀 방구차 따라가고 있는 이 큰 형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문적으로 좀 외국인들과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요거부터 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많이 준비해 왔는데요. 좀 빠르게 좀 설명을 간략하게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요. 이건 이제 가장 아래가 달러 지수인 거고 그 위로가 빗달러 자산들의 동향인 겁니다. 환율인 건데 주간과 월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빨간 색깔 칸이기 때문에 달러는 주간과 그다음에 전월 대비 내려온 거고요. 달러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 나라 이외에 유로화도 올라가고 달러만 내려와 주고 있고 결국은 빗달러 자산군들 달러 자산이 내려오고 달러 자산이 아닌 것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주간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그렇다 보니까 주간 상승률과 한 달 상승을 봤을 때 미국 주식들 자체가 약간 좀 재미가 없게 흘러가면서 미국의 증시 상승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올라간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다음에 독일인데 결국은 유럽 쪽 같은 경우는 러브 전쟁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붙어주고 있고 거기다가 홍콩 항생이 또 가장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대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랑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쪽이 항생이 워낙 세다 보니까 결국 홍콩에서 항생 테크가 올라가면서 지수도 많이 올라가 주고 있다. 결국은 빗달러군 달러가 아닌 자산권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달러와 환율 내려오다 보니까 외국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수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주가의 상승률 측면에서는 독일과 러시아, 근데 홍콩 항생에 비해서는 좀 덜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뭐 종전이나 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게 그 나라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좀 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국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료 보게 되면요. 거래대금 평균 추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어요. 그동안 떨어지고 있었는데 7월달 고점부터 내려오다가 12월달 저점 찍고 나서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양시장 합쳐가지고 20조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거래대금이 증가되고 있는데 예탁금이 증가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탁금 자체는 그 다음 장 보게 됐을 때 예탁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의 자금 안에서 결국 신규 자금이 세게 붙기보다 기존의 예탁금 범위 안에서 거래대금이 들었다가 시장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수가 많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가는 결국은 큰 자금 안에서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국내를 지금 가장 주도하고 있는 매매 동향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또는 개인이냐 누구일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개인들과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샀느냐? 기관을 샀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는 과연 누가 샀겠느냐가 중요할 텐데 기관에서의 가장 많이 산 곳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 한 달 동안 샀던 게 거의 3조 원 가깝게 사면서 연기금이 큰 형이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올라가는 장세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을 사고 있는 건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지수를 올리고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종목을 사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기관이 사가지고 결국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뿐만 아니라 결국 그 연기금이 어디에서 돈이 났길래 갑자기 연기금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3조 원에 대한 매수했겠느냐. 이 추처가 중요할 텐데 그 추처도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조사를 한 자료인 건데요. 그에 따르면 연기금, 국내 연기금들은 작년 11월과 12월 달에 원화로 거의 8조 원 정도의 해외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8조 원을 가지고서 지금의 국내 쪽 넘어와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게 되면 지금 3조 원 정도 매수한 거니까 기본적인 산수상 봤을 때 한 5조 원 정도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요걸 다 들어올 거냐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연기금이 언제까지 매수할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또 보게 되면요. 연기금만 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고 있지 않지만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건 결국 선물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들은 주식은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 지수에만 관심이 있다. 그만큼 파생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파생 플레이로 빼먹기를 할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기관들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2월 달, 지금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산 거가 거의 한 7천억 정도 샀는데 2월 달만 따지게 보게 되면 2월 한 달 동안 지금 18일 동안 샀던 거는 규모가 거의 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의 지수는 결국 외국인들의 파생 플레이로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는 외국인이 끌어당겨서 올리고 종목을 올리고 있는 건 연기금의 매수가 붙으면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률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힌트가 나왔죠? 연기금이 그러면 과연 한 달 반 동안 어느 종목을 가장 많이 샀겠느냐? 제가 또 그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보통적인 기본 생각은 시가총액 큰 거 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건 시가총액 대비 봤을 때 비율상은 SBS고요. 그 아래가 반도체 HBM 쪽인 DI고 그 아래가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가고는 현대건설을 가장 많이 사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고 코스닥에서는 DIO와 SPG 로봇주를 사면서 결국은 연기금들도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 쪽 어느 쪽을 세타 쪽을 샀다라기보다는 결국 주가 수익률, 결국 지금 수익률 게임을 만들고 있는 주체가 결국은 연기금이 투입이 돼서 연기금이 패시브 자금으로 돼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사는 게 아니라 연기금 자체도 물론 이 안에 위탁도 있겠고 본 롱머니가 섞여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기금 자체가 수익률 게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상환펀드와 그다음에 연기금에 대한 매수세가 어디로 많이 몰려가고 있느냐.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장사 이후에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지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추이, 빗달러 자산군들의 움직임들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추이,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세가 언제까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포인트에 놓고 보시면 큰 형 믿고 따라와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고 오늘 저보다 말을 많이 한 이가람 매니저님. 자, 장장에 대해 연설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중심의 키포인트는 아까 사실 방구차로 시작해서 재밌게 시작했는데 그 방구차가 지금 다 듣고 나니까 형 믿고 따라와. 저 형이 아무래도 연기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연기금이 현재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이 어디 있는지 아까 화면을 통해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가 어디로 집중해야 될지도 오늘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현재 시장 전략들 좀 잘 잡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의 한 줄평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한 줄평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우리 앵커분님들이 다들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좋지 않았나요?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 이제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2,6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수에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 1,300 종목들
1200 종목이 오르고 1200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쵸. 반대 입장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트와이스의 TT를 이제 오늘 한 줄 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시장에서 하나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지금 현재 오늘도 뭐 10몇 프로 이상 올라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뭐 올라가는데 단기간에 1월부터 시작해서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15조가 거의 29조, 30조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신 분들은 너무나 즐거운 장이고 너무나 행복하죠. 행복하겠지만은 예. 그다음에 또 주 하나라든가 두산이라든가 그래서 주 하나와 두산을 사신 분들 그렇고 그래서 하나 이름으로 들어간 종목들을 사시면 하나의 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사신 분들은 즐겁겠지만은 그 외의 종목을 사신 그러니까 지주회사 중에서도 이제 두 종목이 올라왔는데 그 외의 종목을 사신 분들 신세계라든지 CJ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룹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룹주 산 분들은 또 이제 재미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가는 종목만 간다는 그쵸. 거죠. 최근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동안 연기금 2조를 매수했으니까 네. 외국인들이 2조로 팔았는데 연기금 2조를 매수하면서 그 연기금 매수 종목과 더불어 또 이제 개인들 선호 종목 되게 집중되면서 하나그룹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피해갈 업종이 조선과 방산이다 그러면서 조선과 방산에 쏠리면서 하나그룹주가 가장 수혜를 받고 그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보면은 이제 중대형주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지주회사들도 조금씩 순환매가 되고 있는 거 케미칼들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 화학주들을 좀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학주들이 순환매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가는 주식만 가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트와이스의 TT. 아무래도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좀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종목 없으면은 마치 우는 것 같은 모양 TT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들어볼까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을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자라고 한마디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가야 된다, 편승해야 그럼요. 된다. 가는 종목만 가는데 왜 안 사고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 항상 엔비디아라든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슬라, 오늘 머스크가 하나 발표를 했죠. 그룹 3라는 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GPT가 나왔다, 출시가 네, 됐다라고 맞아요. 하는 소식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또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까지도 로봇을 외치고 있는데 다 로봇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왜 은행권, 지주사를 사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불과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면 안 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이 안 갔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포트를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거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제가 네. ETF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맨 위에 있는 이제 ETF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액티비티고요, 헬스케어, 로봇 액티비티, 그다음에 반도체, 설비 투자,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고요. 또 우주항공, 2차 전지, 화장품 ETF 바꿨는데 그 와중에 안 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게 2차 전지와 화장품이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섹터들을 지금이라도 올라타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에서 손실 보고 있는 이런 지주사라든지 은행권 또는 기타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무리 저점에서 찍고 바닥권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게 야, 지금은 AI야, 로봇이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로 빠르게 좀 포트를 다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바꿔서 계좌를 맞춰가야 되지 않는 시장이지 않을까. 아마 당분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계속적으로 강할 거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웅태 매니저님 이럴 때일수록 원래 떨어지는 날 우리가 사고 그죠. 올라가는 날 팔자 뭐 이런 날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살 틈을 주지 않는 장세는 올라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미리미리 분할 매수 좀 해놓는 전략이 유효하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시장이 섹터별로 순환매를 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는 반도체가 올라갔고 또 오늘은 제약이라든지 로봇이 올라가는 것처럼 양각에 대해서 담아놓고 있으면은 올라올 때마다 팔고 또 내려오면 더 사고 이런 섹터들로 봐야 되는데 내려간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에서 강한 수급을 가지고 있다, 강한 수급을 올라가고 있는 섹터라면은 그때 내려갔을 때 사는 섹터지 오히려 시장에서 안 좋아 보이고 있는 섹터를 내려간다라고 더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지금은 가는 섹터들에서 내려갔을 때 부정받았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사려고 하는데 이거 정말 다 좋아.
가격만 문제야, 비싸서라고 생각이 들면은 매수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까요? 그러면 후발주자를 찾아야죠. 그러면 가격이 후발주자 높다라고 찾아야 생각하면 된다. 후발주자 찾는 게 가장 현명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그거를 놓쳐가지고 그게 뭐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하는 어차피 섹터 간의 수단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조정 네.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포인트를 체크하고 가시는 게 어떨까. 왜냐면은 지금에서도 로봇이라고 필두를 보면은 레인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 두산 로보틱스도 안 갈 줄 알았는데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안 가고 있는 섹터, 같은 섹터 내에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을 찾는다라면은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평 길게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할 얘기가 많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고 매니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내일 시장 바라봐야 할지 첫 번째 특이점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삼성전자 지난 연말부터 매입해왔던 자사주를 오늘 소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반등한 반면에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는 올해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사회 재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비판받아온 재무통에서 이제 기술통으로 신임이사 3명 모두 반도체 전문가로 그동안 뒤처진 이 삼성전자의 추격전. 자, 이제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주주가치 제고와 쇄신 이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주가 향방을 나타낼까요?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일단 자사주 추가 매입 이야기도 있었고 그동안 사들였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그걸로 삼성전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게 주가의 영향에 다이렉트로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부 영향은 좀 있던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하락에는 확실히 좀 제한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올라왔던 52,500원짜리는 좀 이제 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좀 좋아지게 된다면 충분히 주가 상승이 더 나타날 것 같고 최근에 레거시 쪽에서의 반등의 모습이 좀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본주도 다른 소부장들처럼 다시 올라가야 되는 시기가 레거시에 의해서도 나타날 대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다음 달에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에도 다시 한번 삼성전자와 SK 쪽에서 참가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의 임원진이 엔비디아 쪽에 넘어갔다라는 소식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뭔가 이제 퀄리티 테스트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재설계를 한 뭔가 지금 더 좋아진 제품군들이 결국은 HBM3E에 대한 통과 소식이 조만간에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도 오늘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의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한 번 더 들려준 것 같은데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파운드리도 다시 돌리겠다는 발언이 나타났었고요. 소부장들 자체도 이제 레거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약간 또 오늘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오늘 나온 자사주 매입은 지난번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하겠다라고 같이 나왔는데 네. 오늘 거는 자사주 매입만 하는 거고요. 3조 원 중에 5천억 원 직원들한테 넘기는 게 있는 거고 그거 이외에 지금 이번에 자살 취득만 하고 소각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각까지 가야 좋은 건데 그쵸. 소각은 나중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하다 보니까 이 소각에 대한 기대는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멘텀보다는 방어적인 역할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중요했던 건 요건데요. 키옥시아가 일본에 상장된 종목인데 이 키옥시아가 무려 오늘 14.9%나 올라가는 맞아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어저께 키오시가가 4분기 발표 나와줬고 어닝 발표에서 낸드에 대한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사회 투자를 감축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하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키오시아를 보고서 고드망삭스가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년도 올 하반기부터 즉 4분기부터 낸드에 대한 ASP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적어놨고 또 하나
하나가 대만에서의 조사 기간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게 지금 25년 하반기에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요 표를 보게 되면 딱 보이는데 결국 1분기 때까지 다운이 되고 2분기 때는 다운되는 폭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3분기부터 조금 빠르게 올라갈 것이다. 결국 3분기부터는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다시 플러스권에 대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조사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낸드에 대한 가격 자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는 거니까 결국 주가는 6개월 선행하는 건데 3분기부터 올라간다라 하니 3분기에 6개월 전이 지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레거시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들, 뭐 CS에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낸드 가격의 회복세라는 게 조사기관 통해서 발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네. 저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좀 회복을 좀 많이 보여줄 만한 요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 자체도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서 이제부터 코스피가 만약에라도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급락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의 한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밀릴 때마다 매수의 관점으로 최소한 상반기 동안은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매입할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에 대한 코멘트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이가람 매니저가 짚어준 포인트는요. 바로 오늘 키옥시아의 급등입니다. 이제 낸드가 하반기부터 반등한다라는 관점과 함께 자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들도 스멀스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사실 삼성전자가 레거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전에 있었던 고점이 사실 87,000원대. 그게 HBM 퀄 통과 없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기대감 받아간다면 고점은 HBM 퀄 테스트 없이도 이번에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건 아니고.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한번 된통 속아서 그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HBM3E에 대한 통과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요. 당장 나와도 8단이기 때문에 사실 8단에 대한 물량은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 빅테크가 원하는 물량들은 결국 12단인데 결국 12단은 SK 하이닉스가 다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후발주자라서 약간 모멘텀을 더 갖다 붙이려면 결국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것만큼 HBM 12단도 해야 되고 그 더불어서 이제 HBM4까지 하이닉스의 격차를 얼마만큼 빠르게 줄여 나갈 것이냐 그에 따라서의 주가 추이가 나타날 것 같은데 최소한 일단은 그래도 HBM3E가 8단만 통과가 정확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또 상당히 반등을 했게 줘서 충분히 뭐 6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 과정에서 HBM4라든지 또는 HBM12단에 대한 퀄리스트 테스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주게 되면 충분히 또 이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네. 하이닉스보다는 확실히 캐패스가 더 큰 거는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큰 게 삼성전자다 보니까 물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퀄테스트 통과라는 것 자체가 통과됐어라고 해놓고 서류에다가 통과 꽝 찍어주는 게 아니라 생산을 하게끔 시킨 다음에 실제로 분량이랑 얼만큼 나오느냐를 보고 나서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퀄테스트 통과가 돼서 이제 수구상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량률이 더 많이 이전보다 확실하게 줄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결국은 다시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온디바이스 AI가 얼만큼 활성화될 것이냐.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둘러싸고 있는 주가 모멘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레거시 그동안 안 좋았죠. 이제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하나씩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동안 말이 많았던 헤드, 임원진들에 대한 이 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이제 생겨나고요. HBM3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연 좀 해결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것도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들, 둘러싼 분위기들이 점차 좋아지니까 조기준 매니저님, 제가 요새 경제방송을 다 봐요. 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코멘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도 그러십니까?
저는 삼성전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뷰를 바꾸신 분들에 대해서 완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서 이제 과거에 작년에 초반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분이 56% 정도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6%를 팔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30조 중에 6%를 팔았으니까 엄청나게 금액을 팔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 우리나라의 주식의 거의 뭐 8, 90%가 삼성전자 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현재의 하이닉스가 56%, 삼성전자가 50%인데 그 가격대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자사주 10%를 그러니까 10조를 사는데 현재 이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를 이제 자사주로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49% 갔다가 이제 50%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 매수뿐만 아니라 낸드 가격도 최근에 지금 바닥 찍고 한 전월비 1% 정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낸드 가격의 하락이 멈추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HBM 뭐 콜 통과한다고 하면 저는 지금 이제 바로 6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장 중요한 게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대법원을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무혐의 나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이 틀렸을 때 대법원에서 바뀌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 리스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주가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 이번에 이사회에서 이제 복귀권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번에 자사주 추가 매수와 더불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가 공매도가 3월 31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시작 그때 재개. 그때까지 제가 재개. 보기에는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 대부분 제가 과거에 보면 공매도를 했다 안 했다 보면은 네. 외국인들이 이제 안 사고는 있는데 선물을 사고 있는데 주식을 일단 우리 지수가 제가 보면 2,8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렸다가 어느 정도 돼야지 공매도를 시작하지 이 바닥권에서 공매도를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3월 말까지 우리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는 주식만 너무 가서 이제 배가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오늘 들어보면은 안 가던 주식들이 갑자기 거래 없던 주식들, 소외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또 신고가를 찍는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게 남양유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주주가 바뀌고 홍씨 대주주에서 이제 그 사모펀드로 바뀌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고가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놓쳤을까? 제가 이제 남양유업 불가리스 많이 먹는데 근데 요즘에 안 먹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은 자기가 그 지금 주식을 너무 하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소외됐던 주식들 그다음에 쳐다보지 않았던 주식들이 들춰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주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하나만 쳐다보지 마시고 주단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외의 종목도 많이 살펴봐야지만이 이 상승세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올라간 거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그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점에서 바닥 찍고 올라오는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가 나오는 주식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주식으로서 그 하나가 올라가고 두산이 올라가고 지주회사 중에 안 간 게 저는 이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신세계 이랜드인데 이마트요. 이랜드 죄송합니다. 이마트가 2월 12일자로 이제 그 엄마에서 아들로 정용진으로 이제 주가가 주식이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쌀 때 상속이 되는 건데 이마트 상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더 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마트의 자회사에 우리가 스타벅스 전국에 2,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1위, 그다음에 중국이 2위, 대한민국이 3위인데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논밭 사이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맞아요. 3,000개가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000개가 되니까 이제 수익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점을 늘리는 게 아니고 수익 구조로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4분기 300억 흑자가 돌아서면서 올해 뭐 1,000억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흑자 캐시카우, 그다음에 이마트가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상승세에 저는 이마트, 롯데쇼핑, 뭐 CJ, 그다음에 이제 뭐 대상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같이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워낙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간외에서도 조금 올라가지고 종가보다 200원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57,000원 선을 뚫어냈습니다. 자, 요즘 추세가 너무 좋아서 6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 6만 원 가고 나면 이제 또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8만 전자 가냐? 이런 얘기가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과유불급. 과유불급. 네. 이걸 7만부터.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 때 바로 파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뷰는 바뀌고 있는데 음. 제가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얘기했을 때는 57,000원이 넘어가야지만이 이제 6만전자를 바라볼 거고 이게 특정한 가격대가 아마 네.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볼 수 있는 좀 시각적인 가격이 되지 않나. 뭔가 특별한 이벤트적인 가격처럼 6만전자, 7만전자, 뭐 네. 8만전자, 9만전자, 이제는 뭐 10만전자 뭐 이렇게 뭐 예.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매물벽들이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이제 우량주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일단은 57,000원만 넘어간다라면은 6만전자까지는 또 가볍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럼 6만전자를 바라보기 시작이라면은 이제 모든 리포트에서는 이제 7만전자, 8만전자 다 이제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탄력적이게 받을 거라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 대한 삼성전자 그동안의 악재를 다 딛고 주식을 자기 주식 취득하고 소각하고 또다시 또 취득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라고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임원진들에 대한 대거 이제 교체 이제 거의 반도체 전문으로서에 대한 임원을 또 이사를 또 3명이나 또 바꾸겠다라는 그런 취지와 또 이번에 엔비디아 콜테스트를 아직은 통과는 못했지만은 HBM3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납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CX에 마찬가지로 또 들어가는 모습들과 또 유리기판 업종도 다시 또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다. 물론 이번에는 실적이 부진한 면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에 대한 낸드의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고 어느 정도에 대한 디램들에 대한 감소 추이가 감산에 대한 효과를 본다라면은 실적이 개선될 거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는 좀 상승 방향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57,000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거나 자회사라든지 이런 관계들에 대한 중소형 종목들도 본다라면은 오히려 탄력적 있게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2대 주주로 또 보유하고 있었던 YC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삼성전자가 2, 3%만 올라가면은 주가가 뭐 10%, 20%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정도에 대한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 주가를 좀 상승으로 올린다면은 오히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를 좀 가볍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내실 있고 집중적 있게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웅태 매니저한테 더 물어보고 싶은 게요. 사실 김웅태 매니저가 제일 CXL에서 강조를 많이 한 매니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CXL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왜 자꾸 화요일 목요일에 안 걸리냐 싶어가지고 항상 리뷰나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까 삼성전자 연관해서 CXL도 사실 같이 좀 템포를 맞춰가고 있잖아요. 지금 CXL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유리기판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좀 쉬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타자가 CXL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사실 CXL도 사실 양산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미래에 좀 멀고 있는 좀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CX를 양산을 하겠다라고만 계획적으로 발표만 했지 언제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 몇 년도 뭐 이후에부터 하겠다, 후반기, 하반기부터 진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거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가 이번 내달 3월달 말 또는 4월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 고객사만 나타나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양산을 돌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CXL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1.0, 1.1 버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버전은 지금에 있는 HBM하고는 별로 효능에 그렇죠.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좀 사용량이 좀 적은 것 뿐이지 앞으로 지금 개발 단계가 3.0까지 나왔기 때문에 2.0부터에 대한 사용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25년도에 대한 시장은 HBM보다도 이게 논 CXL보다도 CXL에 대한 사용량이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부터라도 CXL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은 네. 탄력적 있게 가지 않을까. 그동안에 유리기판도 간다 만다 하다 가타부타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흐름을 보였던 것처럼 그 다음 후발주가 아마 CXL에 대한 속타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지금 삼성전자의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김웅태 매니저가 CXL에 대해서도 아직도 긍정적이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종목 얘기할 우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일 뒤에 하니까 네. 겹쳐서 오늘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밀고 있는 종목이 계속 그거밖에 없어요. 네오셈. CXL로. CXL만 본다면 이게 저도
다른 매니저님처럼 HBM이라든지 장비 업종이라든지 유리기판 다른 업종도 좋은데 네. 그나마 좀 포트에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한 섹터만 좀 판단하면은 CXL 쪽에서는 이제 네오셈 하나만 보시면 좋겠고 네오셈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엑시콘도 괜찮습니다. 엑시콘.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라면은 YC. 그러니까 YC는 DDR5도 있고 HBM도 있고 CXL에 들어가는 검사 장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장비 업종으로서 삼성전자가 이제 막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배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YC이기 때문에 YC도 이제는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한 줄평이 기억이 납니다. 시장을 역행하지 말아라. CXL 이제 시장을 역행하지 않고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셈과 YC 들어봤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반도체가 다 올라간다면 저는 팹리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CXL 설계를 한 회사,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팹리스, 그러니까 뭐 그 팹리스들도 좋게 보는데, 그러니까 네. 그거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만 주목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지분이 있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회사를 한번 세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있는데 아까 YC가 뭐 10%대 정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그 다음에 SNS, 포토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관련해서 해서 이 세 종목이 삼성전자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가장 빨리 따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이 8%에서 10% 정도에 가지고 있는 세 종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봤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까요? 전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다른 것들은 최근 제가 기판 기업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네이버 밴드에다가도 기판 기업에 대한 업황에 대해서 많은 코멘트 드리고 있었는데 코리아 서킷은 브로드컴 향이 생겼다라고 제가 분명히 알려지고 난 다음에 엄청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아마 대덕전자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AI 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꽤나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AMD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AMD 플러스 알파로 아마 좀 대형 회사가 또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언론화 되기 전에 PCB 기판 쪽은 좀 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결국 CXL뿐만 아니라 CXL은 핑계거리인 거고요. CXL 이후에 대해서 아마 PCB 기판 쪽은 코리아 서킷과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빅테크 향이 붙을 거라서 이 두 기업들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덕전자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건설주. 오늘 건설주 올라가면서 이거 왜 올라갔어? 라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아까 저희 채팅창에서 건설주 이제 좀 봐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실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는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미래에셋에서 대형 건설사 업황 회복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 안에 내용은 주택 원가율이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가는 걸 해석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원전과 재건이 묻어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 자, 건설,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테마가 좀 많이 묻어있긴 해요. 저는 사실 테마가 좀 많이 묻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건설 경기 업황이라고 하면 지금 꽤나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 건설 경기 업황인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이제 현대건설을 필두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현대건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거의 한 9%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건설 업종들이 많은 악재를 딛고 나서부터 큰 조정을 받고 저점에서부터 어느 정도에 대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는 아마 이게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재건이라는 요소까지도 더해지다 보니까 이제 대장주 위주로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설 업종들이 좀 다소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게 제가 재건주들은 지금은 저는 약간 좀 재건주는 지금 보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요? 약간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종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동안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히든 카드를 딱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건설업에 대해서 계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 기계 업종들도 물론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건설 업종들이 직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몇 개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건설 업종들을 재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위험할 자리도 있으니까는 조정 시에 실질적으로 뭐 폴란드 국경 지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앞서 이제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업처럼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이런 농기계를 이제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은 약간 조금 다시 한번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동안에 전진건설로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좀 이제 위험 부담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모습들 그리고 이번에 이런 모습들에서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왔었던 섹터들은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는 앞서 우리 조기주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월 말이면 이제 공매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쵸. 물론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매도가 진행되는 게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공매도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그동안의 기대로서 많이 올라왔던 기업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약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당분간에 만약에 재건이라든지 건설업종들을 좀 매수하는 거라면은 중소형 종목들은 좀 짧게 치고 빠져나오는 네. 그런 모습들. 시간이 올랐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들어가는 것보다 전일날 사서 시간에서 올라왔을 때 파는 정도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서는 사실 저는 건설 경기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냥 저점에서 올라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질 건데 그런 쪽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에서는 좀 접근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유지하고 조정받았을 때 그때 좀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근데 워낙에 또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또 안 갈 때는 또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을 또 걸러야 되는 게 이제 건설업종이니까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실적이 좀 괜찮은 기업들이라면은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설 업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체감되는 지수에 포함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경기가 좋아지네라는 게 느껴지면 사실 그때도 많이 잃은 건데 지금 보는 것도 더 이르지 않을까. 대형 건설사 업황 회복되는 걸 확인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 좀 테마가 묻어있는 재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종전을 위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빠져 있는 이런 우픈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좀 재건주들의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조기준 매니저님, 대형 건설사들 건설 업황에 올라가긴 올해도 어렵다고 보시나요? 근데 건설업황에 올라가기 어려운 건 우리나라의 문제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현재 현대건설, GS건설이 매출액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해외 건설 시장이 얼마나 좋을 건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한다 해서 뭐 현대건설이 엄청나게 돈을 떼돈을 벌겠습니까?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 농기계 팔로 간 회사들이 과연 이제 그 전 세계에 많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돈을 달라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미국 기업들, 많은 해외 기업들이 갈 텐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건설, GS건설은 해외에서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설사들은 이제 나가서 명함을 내밀 수가 있는데 명함도 못 내미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중소기업들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막상 이제 재건이 시작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승한 것들을 현대건설이나 뭐 DLENC를 개인들이 올린 게 아니에요. 잘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엄청나게 많이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수세로 해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이나 이제 이런 거 매출액 봤을 때 현대건설이 6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건설 경기가 초호황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악을 지났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부터 주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도 미국에서도 지금 건설 경기가 또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의 건설 경기만 안 좋을 뿐이지 전 세계 시장이 좋다고 하면 현대건설 그다음에 뭐 DLENC라든지 대우건설은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 있고 삼성물산은
또 이제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이제 그 이재용 회장의 이제 이재용의 어떤 상속 관련해서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삼성물산은 또 건설 플러스 지배주주, 그러니까 이제 상속 관련해서 이제 삼성생명과 이제 물산의 움직임과 더불어, 그러니까 삼성생명, 삼성증권, 그다음 아니 삼성생명하고 삼성 뭐죠? 보험이죠. 화재. 근데 삼성화재의 이제 뭐 구조조정이 나올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가장 지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여기에 몰려가야 돼요. 삼성물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법원이 안 갔으면 뭐 삼성물산은 새로운 호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연기됐겠지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삼성물산은 저는 다른 건설사 위에 더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업황 국내 한에서는 지금 불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건설 업황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거기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그러면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 E&A 같은 좀 해외 수주가 많은 쪽 기업들이 더 유리하겠구나라고도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형 건설사 사실 김웅태 매니저의 이야기처럼 뭐 건설 업황 안 좋은데 이걸 굳이 벌써 봐야 되나? 라는 이야기도 맞고요. 조기준 매니저처럼 기대감, 해외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대형 건설사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봉으로 보죠. 이미 돌아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왔던 거. 사실은 빅베스기 때문에 원래 안 좋았던 거였는데 이제 네. 털어낸 거 다 털어냈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 봤을 때 이제는 올해부터는 다시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올라오는 과정이었었고 그동안 현대건설의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요. 연봉 말고도 월봉 차트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항상 2010년, 2005년도 이후부터 봤을 때 3만 원대 아래에서는 항상 올라갔던 게 현대건설의 월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점 자리가 3만 원대 아래가 형성이 됐고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 2018년도에 올라갔을 때는 GS건설의 서프라이즈 이후에 건설주만 올라갔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전에는 2020년도에서 21년 올라갈 때는 결국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광폭이 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때문에 올라갔던 현대건설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국내 건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건설업에 계십니다. 예. 아빠 안녕? 네,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항상 내수가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 중견 기업들 자체가 너무 탄탄했던 기업들도 부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국내의 건설업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결국은 해외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이 해외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은 원래 있던 거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저는 아마 그냥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원전주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월봉상 보게 되면 두산하고 똑같이 월봉이 올라가거든요. 이거 봤을 때 일단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월봉상에서 장기 평선의 자리에 거의 다 오고 있는 건설이거든요. 이걸 뚫기 위해서는 뭔가가 재료가 더 필요할 텐데 글쎄 뭔가 강력한 재료가 더 붙지 않는 이상 시장 자체가 더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 아마 저는 지수가 고점 맞고 밀리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아마 건설주가 가장 먼저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은 지금 자리에서 기관의 롱머니이지 않은 이상 우리 개인분들까지는 굳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TV를 보시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이가람 매니저의 아버님. 갑자기 생각이 나고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상당히 컨디션이 좋다. 오프닝 방구차부터 아버님까지 아주 신선했습니다. 자, 지금 건설 업황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김우태 매니저님. 네. 김우태 매니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를 했으니 네. 죄송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한테 가보겠습니다. 건설 업황 이 안에서 대형 건설사 좋습니다. 근데 테마가 좀 묻어 있어요. 원전도 있고요. 그리고 재건도 있습니다. 매니저님은 건설 안에서 원전 재건 나눠진다면 좀 어디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온전히 묻어있는 건설주를 사야 되겠죠. 현대건설. 현대건설을 사야 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삼성의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저는 아까 뭐 이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물론 이제
뭐 20%는 아니고 한 10%에서 20% 사이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간다면 네. 삼성물산의 움직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물산까지. 차트 한번 보시면서 이제 네. 바닥권에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DLENC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매력적인 게 삼성물산. 근데 삼성물산은 너무 무겁다 생각하는데 또 갈 때 보면은 엄청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생명과 삼성 화재 움직임을 보셨다시피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게 30조, 40조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갈 때 지금 하나, 이 그룹주들의 상승세 보시면 뭐 15조가 30조 되듯이 지금 삼성물산이 못 올라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삼성물산도 저는 좋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보너스 삼성물산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 최고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 그다음에 DLENC 해외에서 가서 대형으로? 명함을 내밀고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다,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과거 6만 원대 빠졌다가 이제 바닥권 찍고 올라가고 있고 네. DLENC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연기금 매수해서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두 종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해외로 가서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들 보자. 현대건설, DLENC였습니다. 김용태 매니저님. 저도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는데 현대건설은 이미 조기준 매니저가 하셨고 저는 두 번째로는 저는 건설보다 오히려 재건 쪽으로 보면 재건 오히려 본다. 네, 건설기계 쪽에 대한 현대 에버다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재건이라고 보게 되면 어차피 건설기계가 먼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런 기계 업종들을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물론 이제 막상 돌이켜 본다라면은 뭐 지뢰도 제거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면 방산 업종들도 가야 되고 뭐 건설뿐만 아니라 의료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 여러 가지 인프라가 건축하기 때문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갔겠지만 근데 뭐 건설 쪽에 재건 쪽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 에버다임이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튀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워낙에 또 탄력성도 있는 종목이니까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현대에버다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약간 좀 지배적인 구조상에서의 네.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삼성물산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발표가 잘 나왔던 DLENC 정도 뭔가 대응하신다면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DLENC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대형 건설사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우리가 한 2년 전부터 첨생법 했었는데요.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21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첨생법은요. 기존 법안이요. 이제 중증 희귀 난치 질환으로 적용 범위를 좀 제한했었는데 모든 질환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법안 덕분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해외로 원정 치료를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치료받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면서 이 기대감과 함께 거의 작년 이맘때부터 첨생법 관련주들 쭉쭉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 다른 섹터지만 올릭스를 만든 장본인 조기준 매니저님, 뭐 첨생법에서는 또 제2의 올릭스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첨생법이 지금 생긴 게 아니고 개정이 된 겁니다. 개정이 그쵸. 되면서 2월 21일 날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 건데 과거에 3, 4년 전부터 첨생법이 나왔고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어떤 기업도 수혜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이 1년에 뭐 몇만 명이 일본 그다음에 중국, 미국으로 세포치료제 우리나라 사람이 그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뭐 네이처셀과 차바이오 그다음에 몇몇 기업을 통해서 이제 해외의 의료를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일본 가서 맞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외화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회에서 개정하자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이게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들과 제약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관절염 치료 관련해서도 꼭 미용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수익을 보는 기업이 있겠지만은 의사 단체에서는 결코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죠.
상황이죠. 첨생법이 되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로비가 들어오면서 이제 희귀 난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목에 이제 난치 질병에만 이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완벽하게 개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상당 부분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임상 이상만 해도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안전성, 유효성만 확보되면 그러니까 화삼상까지 다 마감하고 친약 허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효성과 안전성이 되면 거기 이제 위원회에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증이냐, 그러니까 중증이냐 난치냐를 판단을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네. 그 1호 법안이 어떤 게 될 건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을 말고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젠백스라는 주식이 과거에 이제 제가 3, 4년 전에도 이제 항암 치료제 대장암 관련해서 이제 종목을 봤는데 최근 단기간에 100%가 올랐더라고요. 15,000원에 지금 3만 원, 오늘도 지금 이제 8% 올랐는데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었고요. 뭐 대주주가 바뀌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려웠던 티슈진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한 석 달 동안 100%가 올랐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여기에 이제 골 관련염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그게 세포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되면서 몇 년 동안 쉬었다가 왔는데 지금 현재 15,000원, 17,000원 하다가 지금 현재 요것도 38,000원까지 지금 39,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등한 주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린 게 네이처셀, 차바이오, 그다음에 S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 뭐 파미셀, 메디포스도 최근에 추천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의 상승세가 요즘에 이제 먼저 나왔다가 쉬어가는 사이에 코오롱 티슈진과 젠백스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첨생법이 개정이 됐는데 또 다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화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요구는 알지만 한꺼번에 개정을 안 하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도. 왜냐하면 세포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자가 면역도 있고 피부 미용도 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제 막상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오남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측면에서 이제 법안을 제약을 둘 텐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개정이 될 거니까 앞으로 세포치료제 관련주들 열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첨생법과 관련해서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나? 아무래도 좀 세포 치료제들, 뭐 면역 세포 있죠, 뭐 줄기 세포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좀 더 어느 섹터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 키포인트 한번 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만 잡았다가 놓치고 있던 젠백스가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건 물론 항암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암인데 네. 이제 그렇듯이 그다음에 티슈진도 그렇고 잊었던 주식들이니까 지금 현재 급등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업종만 보지 마시고 근데 그래도 이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이제 자가냐 타가냐를 구분해야 될 거고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요게 허가가 날 이제 이 품목이 중증이냐 네. 난치냐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면역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희귀 질환이면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이제 중증이면서도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종목 중에 저는 이제 그 카트 치료제. 그러니까 일단은 카트 치료제에서 벌써 그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3상을 안 하고 2상을 마쳤는데 품목 허가를 지금 벌써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치료제 중에 카트 치료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혈액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재 첨생재생법에서 가장 수혜가 네. 아마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예. 그 1호 관련 주가 어떤 게 될지를 찾아보신다면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한쪽만 옛날처럼 팠다가는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도 놓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확실히 매니저들마다 어느 종목을 좀 보고 있는지 다 들어보고 요 식견을 좀 넓혀보는 작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종목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품목화가 신청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 네. 중에서 골라본다면 저는 큐로셀을 좀 말씀을 드리고 큐로셀, 싶고요. 그쵸. 큐로셀이 아마 올해 안에 아마 품목화가 나타날 것 같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급여도 신청이 들어갔다라고 나왔던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큐로셀이 좀 이 안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약간 또 CDMO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EN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큐로셀과 이엔셀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흥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왠지 우리 두 분 매니저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종목을 다 갖고 나올 것 같아서 네. 오히려 또 역생각을 해서 어. 가는 종목에 사자. 젠백스, 그래서 젠백스가 있었군요. 파미셀, 예. 코오룡 티슈.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젠백스를 지난 1월 달 초반에 제가 무료 방송 때 언급을 해드렸어요. 예. 이게 아마 이제 곧 시세가 불출할 건데 아. 조정받으면 저는 매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조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엄청나게 배가 아픈 종목이기도 한데 네. 지금 바닥권에서 거의 100%까지 올라왔었는데 이제 젠백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파미셀도 마찬가지고 코오롱 티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주로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지금의 섹터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면역 항암에 들어가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로서 먼저 보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앞서 이가람 매니저께 말씀해 주셨던 이제 뭐 카티 치료제도 있지만 이엔셀도 어떻게 보면 세포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서 오히려 저는 그냥 대장 종목을 보자. 대장 종목에 더 갈 수도 있고 지금이야 3만 원이겠지만 모릅니다. 10만 네. 원까지 갈지도. 네. 다시 한 번 더 한 줄평 이야기 해야겠네요. 역행하지 말아라. 여기도 네, 들어 포함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젠백스, 파미셀, 코오롱 티슈전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자 제2의 올릭스는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뭐 제2의 올릭스는 저는 이제 아까 겹치는데 큐로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에서 이제 자세히 좀 얘기하자면 큐로셀이 지금 현재 암발셀 관련해서 혈액암 관련해서 킴리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외국거 제품이 이제 뭐 한 번 치료할 때 뭐 3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혈액암 관련해서 지금 이제 카트 치료제를 네. 임상 신청을 이상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3상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신속 처리 대상으로 해서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3상을 안 하고 첨생법에 1호 수해가지고 큐로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서도 또 허가에서 보험까지, 그러니까 약가까지 나올 때가 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신속 처리 대상 시범 사업으로 1호로 등록하면서 허가, 평가, 협상, 약가 협상까지 해서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내에 처리를 하겠다. 1호로 지금 현재 협상을 마치고 있는데 80명의 환자들한테 지금 임상을 했더니 킴리아가 42%의 관해율이 나왔는데 거의 70%의 관해율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치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신속 처리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이제 큐로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현재 오늘도 올라가는데 예. 저는 이제 제2의 이제 올릭스는 S바이오메딕스가 보고 있는 게 이제 파킨슨 치료를 하는데 파킨슨 치료는 이중항체든 약으로는 뇌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세계 나라에서 세계 회사가 뇌에다가 도파민 세포를 직접 주사하는, 그러니까 그 파킨슨 병이 이제 정확 원인이 뇌에서 도파민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도파민을 주입한 세포를 배양을 해서 뇌에다가 6군데에다 주입했더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미국에서 임상을 했는데 이제 효과가 좋았고 지금 S바이오에서 최근에 KBS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제 걸어다니지 못한 사람이 이제 테니스 치고 걸어다닌다라고 지금 네. 현재 일상 중간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마 오늘 상반기에 이제 완전한 일상 결과가 1, 2상 결과가 나올 텐데 그만큼 효과가 좋아지고 연서 세브란스에서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파킨슨 치료가 멈추기는 하지만 일상생활로 갈 수 없는 게 이제 파킨슨 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연예인들, 무하마드 알리도 그렇고 연예인들이 많이 파킨슨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게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완치를.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첨생법에 아까 얘기한 희귀, 난치가 파킨슨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이 이제 파킨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환기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4월 달에 풀릴 겁니다. 왜냐면 재무제표상 12 평가 금액으로 해서 자본 감소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12 주가가 내려왔고 그다음에 유상증자를 200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환기는 4월 달에 떨어진다. 주총을 끝나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어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조기준 매니저님을 저희가 뭐 조릭스, 올릭스 뭐 이렇게 올릭스 새로운 이름을 하지만 1년 전 이맘때 이미 S바이오메딕스로 조바이오메딕스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4월이 된다라고 하면은 작년에도 S바이오메딕스가 4월에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5배 났었습니다. 예, 1주년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좀 나타날지 큐로셀, S바이오메딕스, 제2의 올릭스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잘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이점 3가지 이야기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니저들과 함께 어디서 우리 소통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도 방송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ABA바이오가 갑자기 급등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대응해야 되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많은 제약바이오와 오늘 삼성전자가 또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좀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PCB 기판 쪽에서 많은 좀 변화들, 좋아지는 기업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뉴스와 그다음에 기관 리포트에 아직 나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의 골든크로스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아까 얘기한 첨생법 관련과 더불어 그다음에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 네, 저도 방송 이후에 10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강조드렸던 로봇, PNS 미케닉스 결국엔 또 상한가를 찍고 왔습니다. 또 오늘 그러고 나서부터 종목을 교체하면서 오늘 LS 그룹주를 하나 샀는데 오늘 시간에 거래해서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슈가 나왔던 이제 그록3 거기에 대한 수혜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지금도 늦지 않았던 이런 섹터들 관심 있으시면은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 김웅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3분의 무료 방송 안내 모두 도와드렸습니다.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특별한 탑5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시죠.